죽기 전날까지 항암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까지 데려와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그 중에는 죽기 전날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투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 나가오 가즈히로가 쓰고 미디어 윌에서 편했습니다. 나가오 가즈히로 원장은 익숙한 이름이죠. 과거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의 저자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이자 의사인 이진아님의 추천사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항암제를 맞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항암제를 똑똑하게 이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저자는 암 환자가 임종 직전까지 항암제를 끊을 기회가 10번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상태에 따른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실제 암 환자의 케이스를 통해 항암제를 끊을 시기를 담담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평생 암과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항암제 치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암제를 끊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함부로 항암제를 끊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이 두려운 암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소개, 나가오 가즈히로. 1984년 도쿄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사카 대학교 제2내과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995년 효고현 아마가사키 시에서 개업한 이후 여러 의사와 협력하여 365일 연중 무휴의 외래 진료와 24시간 체제의 재택 진료에 힘쓰고 있다. 나가오 클리닉의 원장이다. 일본 호스피스 재택케어 연구회의사, 일본 소화기병학회 전문의, 일본 소화기 내시경학회 전문의이자 지도의, 일본 금연학회 전문의이기도 하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동네 의사가 본 어느 암 환자의 이야기, 제2장,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 이제 책의 본문에서 저자 서문과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를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왜 끈질기게 항암제를 투여할까? 아마 끈질기게 항암제를 투여하는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나도 궁금했다. 사실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투여하는 것이다. 주치의도 설마 항암제를 투여한 그날 환자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디선가 독자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이렇게 죽는 시기는 의사라고 해도 예상하기 어렵다. 자신은 평생 항암제를 접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암이 국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해져 둘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리고 셋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죽는 시대다. 가장 흔한 위암의 경우 수술해도 재발하는 확률이 50%다. 참고로 같은 소화기암 중에 증가세가 뚜렷한 대장암은 30%, 췌장암은 80%에 이른다. 그리고 그렇게 암에 걸리는 약 절반의 환자가 항암제를 접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항암제를 접하지 않는 생을 보낼 확률은
결코 높지 않다. 예전에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퀴즈 방송이 있다. 정답을 맞힐 때마다 상금이 배로 늘어나는 방식이었다. 물론 출연자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그때까지 쌓은 상금만 가져가도 된다. 하지만 사회자가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아닙니다.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상금을 전부 잃곤 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저기서 그만두는 게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해도 정작 당사자는 눈앞의 문제를 푸는데 급급해져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나는 항암제 치료를 끊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면 이 퀴즈 방송을 떠올리게 된다. 항암제는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 언제 끊을지가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칫 끊을 시기를 놓치면 그때까지의 모든 치료가 실패로 돌아간다. 여러분 자신만의 항암제를 끊을 시기를 가족과 함께 찾아보기 바란다.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 기회 1.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다. 항암제를 끊을 기회를 논하면서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첫 번째로 놓으면 짓궂은 농담처럼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책의 독자는 대부분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겠지만 혹시 항암제 치료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보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항목을 집어넣었다. 나는 부전패와 부전승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한다. 동서를 불문한 역사 속에서도 싸우지 않은 덕에 살아남은 장수나 병사의 일화가 자주 눈에 띈다. 복싱에 비유하면 복서가 링에 올라 공이 울리자마자 기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투우장에 풀어놓은 소가 상대 소를 노려보기만 하다가 도망쳐 승부가 펼쳐지지 않는 경우와도 비교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생명을 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항암제 치료는 크게 3가지 목적으로 실시한다. 첫 번째는 수술 준비를 위해서다. 수술이 쉬워지도록 가급적 암을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재발 예방을 위해서다. 당연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한 항암제를 쓸 일은 없다. 나는 암에 걸린 적이 없으므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항암제를 써보지 않았다. 이제까지 온갖 항암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체내에 넣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다. 만일 지금 눈앞에 항암제가 있고 시험 삼아 한 알 먹어볼래?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의사로서 어떻게 할까? 그 약이 감기약이나 위장약이라면 순순히 먹어볼 것이다. 강압제나 혈당 강화제라면 조금 망설이다가 시험 삼아 먹어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항암제라면 결국 고개를 저을 것이다. 항암제의 독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타인에게는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가?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말문이 막히고 말 것이다. 하지만 항암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하여 확실히 연명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표적 치료제라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마법처럼 암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기회 2.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고 2주 후. 항암제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공통된 성향으로는 전신 권태감,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그리고 골수 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부작용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본래 항암제는 독이므로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자각 증상이나 검사치의 변화는 항암제의 부작용이라기보다 주작용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항암제의 대다수는 혈액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은 골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장소에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이 퍼질 때도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의 수가 처음으로 크게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2주째인 것이다. 현재는 백혈구를 늘리는 GCSF 제제라는 특효약으로 이런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수혈로 적혈구나 혈소판도 보충할 수 있다. 게다가 구역질을 막는 강력하고 확실한 약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항암제 자체도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지만 이렇듯 부작용 대책도 30년 전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신 권태감이나 식욕부진처럼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부작용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혈액 소견을 인공적으로 개선하더라도 자각 증상의 개선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환자에게는 그 자각 증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말이다.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고 2주째는 그런 자각 증상이나 최초의 바닥이 찾아오는 시기다. 기회 3. 체중이 감소했을 때. 항암제 치료 중인 경우의 사르코페니아, 즉 근육 감소 대책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암 치료 거점 병원에서는 영양사나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환자의 식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런 팀을 NST, 영양지원팀이라고 한다. 사르코페니아에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정어리 기름 등에 함유되는 EPA라는 성분을 풍부히 함유한 기능식품도 시판되고 있다. 게다가 사르코페니아에 대항하여 근육의 양을 유지하기 위한 재활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사르코페니아는 항암제 치료의 지속과 관련이 있다. 근육의 양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항암제 치료의 지속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NST나 재활치료는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회 4. 2차 치료를 권유받을 때. 1차 치료의 항암제가 듣지 않게 되었을 때 병원은 당연한 듯이 2차 치료를 권한다. 그리고 2차 치료라고 부르는 만큼 그 뒤에 3차 치료도 존재한다. 혹은 4차 치료까지, 그 다음의 5차 치료까지 시도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지만 있다. 하지만 4차 치료, 5차 치료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있을 것이다. 환자는 마냥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심경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표준 치료가 아닌 주문 치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치의의 주관이 상당히 들어간다. 확실히 할 수 있는 말은 1차 치료보다 2초 치료가 치료 성적, 즉 연명 효과의 기대치가 낮다는 것이다. 암이라는 병은 완고하다. 같은 항암제를 계속 사용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도 점차 나오지 않게 된다. 암 줄기세포 이론에 따라 아버지가 숨어서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암세포도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과 인간의 전투와도 닮았다. 혹은 적당한 비유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인류가 경험해온 전쟁의 역사와도 닮았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항암제라는 말은 서양의학적 발상에서 나온 표현이다. 항암제의 항은 상대를 적으로 정하고 그 적과 싸운다는 뜻이다. 하지만 암세포라고 할지라도 본래는 자기 자신에게서 생겨났으므로 항암제라는 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마피아에 입문한 아들을 외면하고 공격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회 5. 암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항암제를 써보자고 주치의가 제안할 때 의사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서툴다. 환자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학교육 안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 IQ는 높아도 마음의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EQ는 낮은 의사가 많다는 소리도 어느 정도는 진실이다. 단순히 우등생이 환자의 입장에서 좋은 임상의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암 수치는 한편으로 잔혹하다. 예전이라면 환자에게 일부러 알려주지 않기도 했지만 지금은 최소한 가족에게는 알려주어야 설명과 동의라는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물론 암 수치가 낮을 때는 설명하기가 쉽다. 치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2차 치료는 어느 시점부터 반드시 암 수치가 항암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국면에 접어든다. 그때 그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다음의 국면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암을 다루는 의사의 실력이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는 그런 스킬을 지닌 의사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암 환자는 난민처럼 괴로움에 허덕이게 된다. 한편 담당의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보자 라고 말할 때의 심경을 상상해보기 바란다. 항암제가 별로 듣지 않아서 암 수치가 떨어지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해보자는 뜻이다. 문장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처럼 의사가 모순된 논리로 말하는 경우 혹은 어색한 어투로 말하는 경우 환자는 그 진위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많은 의사는 항암제 치료의 중지를 선언하기 힘들다. 중지에 관한 이야기조차 꺼내기 힘든 것이다. 중지를 곧 죽음의 선고로 받아들이고 환자가 시리에 빠지지는 않을지, 환자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가족이 항의하지는 않을지 두려운 법이다. 의사가 우물거리면서 애매한 말을 하는 경우에는 진위와는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공연히 환자만 고통을 겪는다. 냉정한 소리지만 의사는 환자가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굳이 신경 쓰지 않는 한 본인은 멀쩡하다. 환자에게도 의사가 하는 말의 이면을 살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싶다. 기회 6. 항암제 치료를 받아도 암이 재발했을 때. 스즈키 씨는 위암의 재발 예방을 위해 1년 가까이 항암제 치료를 계속했다. 그런데도 복막전이라는 형태로 재발하고 말았다.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던 암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어째서 그 타이밍에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되살아났다. 악성도가 본래 높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스즈키 씨의 위암 유형은 질이 나쁜 암이었다. 수술 전부터 질이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체감했을 때는 실제로 재발한 후다. A암센터는 스즈키 씨가 재발하기 조금 전부터 2차 치료에 돌입했다. 기존의 TS1 단독요법을 시스플라틴 병용 요법으로 변경했다. 암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그 무렵부터 재발의 조짐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TS1과 시스플라틴의 조합은 위암이 재발했을 때의 표준 치료다. 하지만 시스플라틴 등의 수액용 항암제는 대체로 경구용보다 부작용이 강하다. 표준 치료라고 해도 TS1 단독의 경우와
시스플라틴 병용의 경우는 하늘과 땅만큼 부작용의 차이가 큰 듯하다. 차이가 크다라고 말하지 않고 차이가 큰 듯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말을 통해 내가 멋대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전신 권태감, 식욕부진이 월등히 심하다고 한다.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괴로움은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 라고 말한다. 마피아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암 줄기세포 이론에 따르면 암세포에도 두목과 부하의 관계가 있다. 마피아처럼 두목이 부하를 통제하는 상황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 두목이 되는 암세포는 면역을 조정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통해 지령을 내린다. 부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가시게도 이 두목에게는 항암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부하를 아무리 죽여도 중심이 되는 두목이 살아있는 한 부하가 계속 튀어나오므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두목을 어떻게든 찾아내 제거하거나 집중 포화를 퍼붓는 것이 암치료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암 줄기세포를 저격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차후 암치료의 중대한 과제다. 기회 7. 우울 증상이 의심될 때 자신이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평소 언제 죽어도 좋다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일수록 더욱 절망하게 되는 법이다. 예전에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치병이라고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이 병명을 알릴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담아 선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암과 우울 증상은 항상 붙어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암 환자는 만성적인 우울 증상에 시달린다. 더욱이 항암제 치료를 비롯한 여러 치료를 받음으로 심신이 모두 녹초가 된다. 치료만이 아니다. CT나 MRI, 뼈스캔 등 다양한 검사도 받아야 한다. 암으로 기운을 잃은 사람이 암치료로 더욱 기운을 잃는 것이다. 성실하게 치료를 받는 사람일수록 기운을 잃기가 쉽다. 기회 8. 한번 치료를 거르고 편해졌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 비행기가 예정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이 나는 시대다. 항암제 치료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시간표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비행기가 정확한 시간표대로 운행되면 사회에 커다란 이익이 되는 반면에 항암제 치료가 정확한 시간표대로 실시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다. 항암제 치료 안에는 시간차 공격이라는 개념이 있다. 세포 주기를 떠올려 보자.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자듯이 암세포의 증식에도 하루의 사이클이 있다. 그 사이클을 의식하면서 항암제가 투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항암제의 시간차 공격은 좋기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TS1이든 시스플라틴이든 주기에 따라 투여된다. 물론 일정한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작업이다. 그 주기를 어기면 당연히 효과는 떨어진다. 의사도 환자도 그 주기를 지키는 일에 급급하기 쉽다. 그 결과 환자가 심각한 우울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 간과되기도 한다. 그야말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셈이다. 어느샌가 인간이 항암제에 휘둘리게 된 것이다. 기회 9. 3차 치료를 권유받을 때
3차 치료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슬며시 괴로워진다. 나라면 일찌감치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는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환자나 가족이 제법 있다. 그런 사람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된 특별 메뉴가 3차 치료다. 2차 치료나 3차 치료에 돌입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에 사용하던 항암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증거다. 그만큼 상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차 치료보다 2차 치료가, 그리고 2차 치료보다 3차 치료가 월등히 상황이 나쁘다. 1차 치료든 3차 치료든 일단 올라탄 차에서 내리는 일은 실로 간단하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취소 전화 한 통으로 도중에 하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사실조차 잊고 있는 환자가 많다.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상공에 올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사가 기껏 권유한 치료를 거절하면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의사는 항상 다음 메뉴를 마련해둘 의무가 있다. 타이타닉 고의 조리장처럼 곧 침몰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다음 메뉴를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슬퍼도 그래야 하는 직업이다. 기회 10. 임종의 순간. 깨끗이 물러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직종이 3가지 있다. 바로 의사와 승려와 교사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도 이 3 직종에 종사하는 환자가 가장 까다롭다. 특히 의사나 승려는 죽음에 익숙할 듯하지만 타인의 죽음이 아닌 자신의 죽음을 대할 때는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 보통 사람 이상으로 우왕좌왕한다. 의사인 환자가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기 위해 나의 클리닉에 찾아온다. 이론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리 대화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항암제는 연명치료의 도구에 불과하다. 좋든 나쁘든 항상 끊을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흔들린다. 이제 여기서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바로 아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파고든다. 의학 교과서에는 말기가 되어 체중이 감소하고 보행이 불편하면 항암제 치료를 중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하지만 현실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지속적인 항암제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 죽기 하루 전까지 암치료 거점 병원에 항암제를 얻으러 가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다. 심지어 이미 죽은 환자가 매달고 있는 약병에서 항암제가 똑똑 떨어지는 광경도 목격한 적이 있다. 어째서 죽기 직전까지 항암제를 쓸까? 당연히 의아할 것이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그만둘 걸. 이라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암제를 끊을 기회를 경험해 두기 바란다. 지금까지 나가오 가지히로의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항암제를 끊을 10번의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암 환자라면 의사가 권유하는 항암제를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라면 말이죠.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 즉 방사선과
항암제 치료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항암 치료를 중단할 것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암제는 사용할지 말지가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 언제 끊을지가 문제다. 항암제를 언제 끊을지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병과 마주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기쁨이다. 환자에게는 몸의 치유뿐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필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좋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도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취미를 가져도 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도 된다. 특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생애의 마지막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